자, 이현령이 어이가 없어서 라고 했으니까 이현령의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등장인물이죠. 뭐냐, 내가 너의 체크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서, 여기서 통지라는 표현은요, 소식을 알리는 편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편지라고 써볼까요? 알린다. 그래서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지 왔다고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의 체크. 노자는 용돈입니다. 용돈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노잣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람 죽었을 때 거시기 노잣돈 들어봤지? 그때 노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의 체크. 뭘 갈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는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갈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갈증 들어봤죠? 그래서 그 갈증이고요. 기아 들어봤죠? 기아. 자동차 기아 말고. 배고파 죽는 애들. 견디지 못하여 문정걸식 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괄시한단 말이냐. 괄시의 체크. 괄시라는 표현은 개무시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괄시의 체크. 괄시는 개무시입니다. 또 누가 물어보면 개무시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냥 그때 무시라고 해야 해.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 형제도 쓸데없구나. 왜? 개무시하니까. 내가 너라면 이렇게 괄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의 체크.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찾아온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돈 꾸러 왔대.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고 대성통곡하였다. 이현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몹쓸 김진이야. 찐따죠. 거의 김진이 동그라미. 여기서의 김진이가 누구겠어요? 너겠죠. 내가 지금 푼전에 노자가 없으니 몰고만 서울길을 어찌 돌아가랴. 김감사는 노발대발했다. 김감사가 여기서 김진입니다. 근데 김 띄고 감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해요? 예. 이 미친놈을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언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의 체크. 뭐 쓸 건 없어요.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나와 이율령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의 동그라미 넌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남루라는 거는 어때요? 누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추하다가 뭔지 알죠? 들어봤나? 누추하다 들어봤냐?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했다의 체크. 소녀가 지금 오한은 춥단 이야기예요.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충이 물러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충이 하는 말이 네,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체크. 모래를 덮어서 숨겨두고 오시오라고 하였다. 옥단충이 부탁을 하자 사공이 아무리 사또형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거기에 체크.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홀령을 배에 싣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둥기둥실 떠나갔다.
현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의 체크. 속절없이 죽는 줄만 알고 하늘을 걸어 방성통곡하였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돼. 이현룡은 옥당춘의 기지로, 기지라는 것은요 기가 막힌 지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편해요.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집에 머물게 된다의 체크. 이후 이현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났다의 체크. 그간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부인이 있었어? 와이프가 그 사실을 듣고 형룡의 죽음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현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모친도 죽었던 자신을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난군을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를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 과거날이 되었으므로, 야 근데 과거가 뭔지 아는 거냐? 너네? 시험 같은 거니. 알고 있네요? 됐어. 날이 되었으므로 현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 대궐한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 들어봤어요? 전국 팔도? 전라도 뭐 경상도 이렇게 하는 거죠. 팔도를 글 잘하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이후 꼭 글재를 살펴보니 글재의 체크. 글재가 뭔지 아나요? 시험 주제예요. 그럼요, 맞아요. 시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객관식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다 주관식이었어. 살펴보니 천하태평춘이라 걸려 있었다.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보루에 먹을 말아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였다. 단숨에 일필휘지의 체크. 일필휘지라는 것은 분논리 한 번으로 쉬지 않고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거기에 쓰세요. 일필휘지에 쉬지 않고 적음. 그러면 얘는 공부를 잘하낼까 못하낼까? 잘하겠죠? 전하께서 보시고는 전하의 체크. 인물이니까 임금이에요. 글자마다 비점이요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칭찬의 체크.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알성시 장원급제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한림학사의 체크. 제가 예전에도 한림학사 이야기 몇 번 했어요. 한림학사는 1등한 애한테 주는 거죠. 곧 어전 입시.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뭐 앞으로 오라 그랬대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여기서의 이한림의 체크. 여기서의 이는 이현룡 할 때 이가 되는 거고요. 한림은 한림학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름과 관직을 붙였었다. 천은을 살해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이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네 얼굴 지려? 라고 했어요.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한림은 어전에 엎드려, 계속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합시다. 어전의 체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는 건요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써볼까요? 라는 단어는 임금이라고 보시고 저는 앞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의 앞에서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중에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어제 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의사는 뭐지? 어의. 오케이? 임금이 타는 가마는 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신과 같이 무죄무능한 자의 체크.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나요? 겸손하죠? 겸손이라고 써주세요. 이처럼 충신지 자충신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단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의 체크.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감사 김진희의 불우부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으랴. 아까 앞에서 뭐예요? 개무시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무고한 백성들을 무슨 죄로 한 사람의 학정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이 된단 말인가. 학정이라는 것은 학대 들어봤죠. 학대. 그쵸? 정치. 그래서 학대 정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나쁘게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마땅히 성상께 엿주지 않을 수 없다. 성상의 체크. 이 성상이라는 단어는요 뭐예요? 거기다 써볼까요? 성상도 임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상, 주상 이런 것들 나오면 싹 다 임금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 빽빽하게 적어서 전하께 바쳤다 라고 하니까 임금한테 고자질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전하께서는 그 밀록을 받아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봉서 3장을 내리셨다. 봉서라는 것은 봉인된 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볼까요? 봉인되어 있는 글. 자, 그래서 첫 봉서는 세문밖에 가서 뜯어보고 두 번째 종이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세 번째 편지는 그 후에 뜯어보세요 하고 조심히 다녀오라 하셨다. 이알림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하직의 체크. 하직이란 단어는 이별하였다, 인사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굿바이 인사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너 죽고 싶어 대신에 인생 하직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문 밖에 나가서 첫 번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있었다. 암행어사의 체크. 그 다음에 사령장이라는 것은 임명장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우리 앞에 처음부터 다시 봐볼래? 방금 내가 밑줄 쳐달라고 했었지? 막 단어 설명하는 거 빼고 한번 볼까? 밑줄 친 것만 다시 볼 거야. 이혈룡이 너한테 편지를 못했어. 돈이 없어. 힘들었어. 근데 왜 개무시해? 돈 좀 줘라고 이야기를 했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김진희야 그랬더니 김감사가 빡쳤어.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옥단춘이 불쌍하게 생겨서 거짓말로 말했지. 저 아파요. 그래서 사공들한테 말하죠. 죽인 듯이 죽인 척해. 사공들도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여. 근데 이혈룡은 모르고 찐따처럼 물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혈룡은 옥단춘이 살려줘서 집에 머물다가 가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엄마하고 부인은 슬퍼했고요. 시험날이 돼서 글재를 보니까 이 글재를 보고 쉬지 않고 한 방에 탁 적었어. 그랬더니 전하가 임금이 칭찬을 했죠. 그래서 한림학사에 시켰어요. 그래서 저같이 어떻게 무능한 새끼한테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축하 파티를 열었죠. 그리고 나서 임금한테 김진희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암행어사 자리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봐봐. 소설을 방금 밑줄 친 거를 쫙 읽었더니 어때? 전체 내용이 흐름이 이해가 되지? 요렇게 읽어야 돼 원래. 이해돼? 그냥 단순하게 눈가리로 읽는 거는 조금 나중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의 반복을 통해 상대방의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가 뭐예요? 내가 너라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형제도 쓸데없다 반복했죠. 그리고 내가 너라면 발시 안 할 텐데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의 명을 따르지로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서리적 표현이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물어본 안 궁금하고. 그치?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서리법은 물음표가 없더라도
의문문의 형식이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이연령과 제외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서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디귿 볼까요? 디귿이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지급법이죠. 부인도 잃었던 난군을 다시 본 듯 지급법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연령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이다. 행동의 순차적 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필통에서 연필을 꺼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돼. 이해돼?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가다듬고 용보루에 먹을 갈았고 한 번에 글을 썼다 라고 했으니까 뭐였다? 맞지?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이연령을 겸양의 어조를 통해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의 체크.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저 관직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어야 돼. 이해돼? 근데 얘는 아유 임금님 어떻게 저같이 똥멍청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하고 받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이연령은 A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B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뭐였어요? 아까 말했던 천하태평춘이라는 단어였고요. B가 장원급제 1등 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B는 이연령의 공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D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을까? 틀릴까? 밀록을 올리긴 했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자격이 주어져서 임금한테 보낸 건가요? 아니죠? 그냥 빡쳐서 보낸 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C는 이연령의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C가 뭐였어요? 학정, 그쵸? 모진 정치, 본인이 갈굼당해서 쌩 까고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D는 C를 계기로 학정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맞죠? 현재 A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다. 이 A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태평춘이라는 것은 봄에 대한 이야기고 천하태평은 뭐야? 평온한 세상이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평온한 세상이 김진희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임금이 이연령에게 C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죠? 암행어사 자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3번 볼까요? 보기에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의 소유자이자 옥단춘의 동그라미 비범함을 알아본다. 그래서 어때요? 옷 형태는 비록 남루했으나 얼굴은 비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 누구? 이현룡을 구해냈다. 적극적인 조력자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켰다. 왜? 과거보라고 추천을 해줬거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검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곳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고 구라핑 찍어가지고 본인이 시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옥단춘이 이연령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김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다. 옥단춘이 김감사한테 우리 현룡이 구해줘라고 했어? 안 했지. 김감사가 죽이려고 했더니 사공들한테 부탁했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옥단춘이 김감사에게 괄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현룡이 비범한 인물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 위에 써져 있었죠. 비범함을 알아보는 게 지인지감.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현룡을 구해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략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연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준 것에서 적극적인 조력 의지,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네.